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음. 잠깐만 화면이 살짝 비튼데. 아이고. 자. 그동안 안부를 못 전해서 오늘 급하게 잠깐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있어서 안부도 전할 겸 카메라를 켰습니다. 세팅하고 누구랑 통화하고 하느냐고 떡볶이가 살짝 식었어요. 살짝만. 전자레인지에 데우겠습니다. 정말 살짝 데워갔어요. 제가 먹으면서 얘기할게요. 지금 배가 고프니까. 지금 12시 41분이에요. 오늘 제가 수업이 8시 40분에 있습니다. 원래 먹을 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른들이 저희 아빠가 살아계실 때 그랬는데 오늘은 먹으면서 할게요. 제가 지금 살이 좀 쪘어요. 한 1, 2kg?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더 먹는데, 저번에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입맛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제가 50년 살면서 이게 정상. 8월에는 비정상이었어요. 제 몸과 정신이. 요즘 또 다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겨서 좀 먹습니다. 잠시만요. 정수기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괜찮은 김밥집을 발견했는데, 그날 제대로 못 먹어서 오늘 아들 태워다 주고 오면서 시켜가지고 받았는데, 급하게 주문하느냐고. 봐봐. 저 이렇게 밥이 많은 걸 싫어하거든요. 밥을 좀 적게 해주라고 한 거 같은데 밥이 많아. 주문할 때 얘는 묵은지 김밥이에요. 묵은지가 여기 있대. 옆구리 터질 것 같아. 맛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김밥을 워낙 좋아해서 싸먹기도 하고 사먹기도 하는데, 싸서 먹는 편은 없어요. 거의 싸서 누구를 줄 때는 싸는데, 제가 저를 위해서는 잘 먹고 싶은데 싸기 싫은. 근데 그래서 김밥을 많이 시켜 먹는데, 요즘에 광주는 이 초록색 채소를 안 넣는 데가 너무 많아요. 뭐 뭐지 뭐 김간에 뭐 김밥나라, 고복리 막 이런데 이렇게 메이커가 있는 프랜차이즈는 넣는 것 같은데,
개인 김밥집은 거의 안 넣더라고요. 그럼 맛이 없어. 그리고 색깔도 근데 여기는 유니 떡볶이라는 곳이거든요. 쿠팡 이츠를 시켰는데 근데 이게 청경채래요. 맛은 맛은 모르겠는데 일단 색깔이 이쁘니까. 그리고 떡볶이가 이게 김말이 들어간 5,800원인가? 근데 진짜 빨갛고 안 매워요. 그 옛날에 시장 가면 먹는 그런 떡볶이 진짜 빨간데 어머 근데 안 맵고 물엿인가? 달아요. 여름아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죠. 버터라고. 버터야 버터야 창가에서 자고 있어. 제가 이쪽에 어금니 시작점이 임플란트예요. 위에가 저희 아들이 7살 때 6살 때 했으니까 거의 19년? 엄청 오래됐네. 그래서 거의 19년 동안 이쪽 오른쪽으로 뭘 씹었더니 이쪽 오른쪽이 닳기도 하고 어머니가 제가 딱딱한 걸 좋아해요. 뭐 다른 딱딱한 게 아니라 포 종류를 좋아하거든요. 쥐포, 뭐 아구포, 오징어 마른 오징어는 잘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즘엔 이쪽으로 하면 좀 불편해. 그래서 임플란트 쪽에 씹어야 되는데 제가 임플란트를 하신 그 치약 박사님이 지금 문산? 경기도 문산으로 강남에 계시다가 압구정에 계시다가 그쪽으로 가셔서 찾아가기가 너무 멀어. 조심하고 있어요. 왜 저는 광주 사는데 이빨을 강남 가져가서 했냐고요? 많이 그렇게 물어요. 겁이 많아서 TV에 나오신 박사님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의 1년 반을 다녔나? 그때는 화순에서 살았는데, 한 1년, 화순에서 살았는데, 화순에서 강남까지 한 달, 한두 번씩 간 것 같아요. 이빨 때문에. 이런 물을 팍팍 먹고 싶은데, 안 돼. 이빨 때문에.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기성품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카메라가 낮아서, 카메라 그 거치대가 낮아서 책을 받쳐놓고 있어요. 책은 생활법률 상식 사전 제 5차 개정판, 그리고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이셨던 분의 에세이 호의에 대하여 지금 2권 읽고 있어요. 일 년 전 나라가 이상한 일을 당하니까 법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법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요. 한 권씩 하고 있어요. 법이 많더라고요. 뭐 민법, 형법, 동물법, 뭐. 근데 의외로 법이 재밌더라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글쓰기 대회도 항상 상을 받고, 또 학원에서 아이들을 한 20년 가르치다 보니까 저는 공부가, 그리고 대학도 다시 또 30대 때도 공부도 다시 하고, 저는 좀 공부를 좋아하는 것보다 알아가는 그 배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문학, 철학, 신학. 인간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은데, 이건 철학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요즘에 관심이 많아. 제가 요즘에 김어준 경공을 듣는데, 나락골이 상에서 한대로 좀 그걸 듣는데,
거기에 박구용 교수님이 철학 교수님인데 여기 전남대에 계시거든요. 근데 재밌어. 그래서 맞아. 직접 하시는 유튜브는 없구나. 직접 하시는 거 있으면 이건가? 여러 명이 하는 거야. 유튜버가 있으면 구독하고 싶어서. 아까 맞아. 진짜. 진짜 강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독하고 싶은데 그런 게 없네. 아들이 이분 강의를 들었는데 이수했는데 괜찮았다고 그러더라고. 전대 대학원을 다녀야 되나?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김밥을 2개 사서 반반씩 먹었거든요. 반반씩 있어요. 근데 밥이 많아. 밥이 많아서 먹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다 먹어요. 이빨이. 전 동물들 막 구조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기 싫은데 그래서 이제 남겨놓으려고 나중에 올릴 거예요. 제가 10월 20 근데 눈두찜찜에 노안이 왔나봐. 21일날 화요일이 했어요. 그날 지하주차장에다가 주차를 안하고 집에 왔다가 다시 나가야 되니까 재활용도 버릴 겸 1층에다 잠깐 차를 댔는데
이제 나중에 영상에서 설명을 할 건데, 보도블럭이 있고 주차를 이렇게 하는 거기 뒤에 검정 그 타이어 고정판이 있잖아요, 고무. 거기 사이에 이만한 검은 뭐가 있는 거예요. 꼭 그 참새는 까만색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 참새 새끼 같은 요만한 게 이렇게 있는데 봤더니 고양이인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더라고, 아이가. 자세한 건 나중에 영상이고, 다 죽어가서 솔직히 어떤 마음이냐면, 거기서 그렇게 죽은 걸 보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이왕이면 따뜻하게 병원에서 죽을 건 병원에서 죽어야지 편하게 어쩌냐고 담요로 싸서 바로 동물병원 저희가 다니는 데를 우리 버터 치료하고 했던데 갔어요. 갔더니 700g도 안 되는 한 달 조금 넘은 새끼인데 하여튼 거의 죽어가는 아이였어요. 탈수, 탈진에 막 피도 한 방울 없고 마르고 막 풀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지푸라기가 입에 붙어 있고 입안에는 어떤 동물 뼈 요만한 거 같은 것이 이제 이게 이빨과 이빨 사이에 껴있고 배가 고프니까 그걸 빨았었나 빨고 있었나 이제 그 뼈라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눈은 다 안 떠져 있고 막 그래서 이제 막 검사 여러 가지 하고 해서 입원을 시켜서 11월 1일날 퇴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며칠을 있었죠. 그래서 간호 선생님이 건강이라고 지어서 지금은 2주 정도 이제 인보해 주시는 고마우신 분이 계셔서 인보를 해주고 있어요. 이름값처럼 퇴원과 동시에 날마다 건강해지고 있어요. 그 아이가 곧 월요일날 며칠 있다가 저희 집에 이제 인보가 끝나서 와요. 사람들은 그래요, 저한테. 그렇게 아이들을 구하고 살리고 병원비에 돈이 많으시냐고. 얼마인지 보이죠? 2,713원. 그럼 그래요. 사람들이. 어차피 결제는 아이들 병 카드로 하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통장이 있겠지. 다른 통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지갑에 한 600원 있을 거예요. 병원, 아니, 저기, 목욕탕 가면 우리 딸이 써야 돼. 드라이기 그 사용료 때문에 100원짜리가. 근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빚을 내서라도 살릴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벌어서 못 갚는 빚도 져봤고, 제 인생 결혼 25년에서 진짜 빚 때문에 딱지도 붙여봤고, 뭐 여러 가지 돈의 힘듦도 저는 겪을 만큼 겪었어요. 근데 지금 스트레스는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못 견디는 거. 아이들 케어에, 우리 아이들 말고 버터랑 버터 케어, 밖에 밥 주는 양이들 9마리 케어해. 밥만 주는 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무슨 일 있을까 안 보이면 전전긍긍, 하루만 안 보여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구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있을 데가 없어서 입양처도 없고 못 잡고 또 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알다시피 저희 아들 딸이 다 있고 빈 방이 없어. 그 저를 아시는 형들 아시죠? 제가 엄청 깔끔이거든요. 엄청 털어요. 먼지 하나. 그래서 냉장고도 거의 자취방 수준에 거의 없고. 지금 이제 김치를 좀 챙겨놔서 그리고 없어요. 소파도 버리고, 침대도 곧 버리판이고 막. 아이들의 공간 때문에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을 한 채 더 살 돈도 없고 막 이런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남편한테 또 막 남편과 또 마음 다치고 호주도 보냈는데 지금 자꾸 양육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정말 스트레스는 제가 우리 집 따뜻한 데에서 따뜻하게 밥 챙겨주고 싶은 아이는 밖에 있어요, 정작. 우리 까미는 밖에 있는데 까미 밥 주다가 제 버터도 와 있고, 아이들 밥 주다가 또 그 죽어가는 애 발견하고. 또 하나는 10월 28일 딱 건강히 병원 입원시키고 일주일 된 날, 저희 엄마 그날이 추도일 기일이었는데 어떤 분이 그 전날 전화가 오신 거예요. 밥자리에 전화번호를 보고 했다고. 어떤 아이가 기찻길 그 하수도 수렁 빠져서 울고 있다고, 구조할 방법이 없냐고. 그래서 제가 저쪽 건너편에 오피스텔 쪽에 기찻길 옆에 하여튼 철창 밑에 개구멍을 파서 들어가서 와가지고 또 구해서 밥을 못 먹은 걔도 1kg 정도 되는 또 새끼, 걔는 아픈 애는 죽으려고 하는 아이는 아니었고 거기 빠져서 굶었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그 아이가 또 생겨서 그 아이도 지금 병원 갔다가 검사하고 해서 또 다행히 지금 2주간 임보. 그러니까 다 임보만 지금 가 있으니까 내가 아, 시골집에 사는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이런 걸 감당하니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오히려 지인들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생판 모르던 분들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인보라는 게 제 삶에 좀 그런 것도 느껴요. 내가 잘못 살았나? 나는 왜 맨날 나 혼자 이렇게 긍긍대지? 늘 보면 생각지 않았던 분들이 도와주셔요. 난 그분한테 해드린 게 없는데. 근데 내가 엄청 해드리는 사람은 도움이 된 적이 없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손가락에 5손가락이 아니라 3손가락에 꽂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이 싫어지긴 해요. 근데 시간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인간관계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지만 굳이 이제 내가 왜 그동안 썼던 물질 시간들이 진짜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어떻게 힘내 이런 말들. 근데 전 누구한테 잘 안 해요. 제일 쉬운 말이니까. 그 다음에 돈으로 돕는 게, 돈이 있는 사람이 돈으로 돕는 게 제일 쉽고. 돈이 없는 사람이 돈으로 돕는 건 어려워요. 힘든 일이고 엄청 고마운 일이죠. 근데 돈이 있는 사람이 돈으로 돕는 건 제일 쉬운 거예요. 거의 그냥 말로 하는 힘내, 문자로 하는 힘내 랑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돈으로 엄청 힘들었을 때 한 20년 23년 전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잘 될 거야 이런 말 하면 짜증났어요. 당장 진짜 돈만 원이 없어서 힘들 때. 근데 돈이 없으신 분이 봉투에 자식이 어버이날이라고 줬다고 받은 10만원 봉투에 그대로 가져와서 분유값도 없던 아이게 그 봉투와 분유 2통을 사왔던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잘하는 것보다 그때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그 전에도 뭐 저희 오지랖은 여전했지만 받았다고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렇게 해야겠구나. 근데 어쩌다 동물한테 좀 그러고 있네요. 주위 분들은 물어요. 저한테 정말 고양이를 좋아하나 보다. 저 안 좋아해요. 저한테 개를 진짜 좋아하나 보다고. 전 저를 제일 좋아해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에요 진짜. 전 제가 하고 싶은 거, 전 저를 좋아하지. 그리고 저는 그냥 그 뭐라 해야 되나? 불쌍해하는? 성경에서는 그게 긍휼이거든요. 긍휼. 불교에선 자비라 그러나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는 오지랖인가요? 그래서 육식도 한 6년을 못했잖아요. 제가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못 먹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불쌍해서 못 먹었으니까. 근데 병인가? 진짜 어떨 땐 제가 너무 내가 너무 싫어요. 오늘도 여름이 산책시키고 벤치에 앉았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생겨 처먹었지? 처먹었지가 뭘 먹는 처먹는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 사투리인가? 왜 그렇게 생겨 처먹었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겼니 너는? 이런 뜻이에요. 내 코가 석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진짜 액세서리 엄청 좋아했어요. 액세서리 막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은반지 끼고 시계 차고 멋내는 것도 좋아하고 응? 중학교 때도 막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톰보이 뭐 리바이스 뭐 케빈 클라인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정장을 파는 곳에는 막 이렇게 꼼파니아 베스트밸리 막 이런 메이커들이 있었어요. 근데 난 주로 이제 꼼파니아 베스트밸리를 많이 입어서 다른 메이커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옷들 많이 입고 다니고 중학교 때부터도 네, 전 검소하지 않아요. 그냥 검소하지 않았어. 하고 싶고 입고 싶은 건 다 입고 다녔으니까. 근데 그게 힘들게 살면서 변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변한 게 아니라 줄였을 뿐이에요. 옛날에 뭐 1년에 10번, 20번을 사 입었으면 지금은 뭐 몇 년에 한 번도 사 입을까 말까? 뭐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줄었을 뿐이지 인간은 변하지 않거든요. 타고남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줄인 것 같아요. 난 내가 변했나?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변한 거는 이제 액세서리는 살 돈도 없어요. 금도 없고 저는 이제 딱 이거 두 개 엄마가 유품으로 준 목걸이 메달을 얼마 전에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이거 이거 76,000원짜리 5개월 할부 무이자로 쿠팡에서 이 줄만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제일 싼 거 14K로 주문한 거거든요. 76,000 얼마인데 5개월 무이자. 이 팔찌는 엄마 유품으로 있었던 것을 이제 그냥 처박아 놓으면 그래서 그걸 녹여가지고 리모델링 했는데 그때 그건 18K였는데 이거는 이제 금값 저기 도공비 때문에 14. 이거는 에어로빅 시작할 때 12년도인가 같이 운동하던 언니들 셋하고 같이 그냥 하나씩 그 당시에 10만 원인가 같이 맞췄던 거 지금까지 이게 차고 있는 거고. 이제 운동하면서 뭐를 안 차기 시작하기도 했지만 없어요. 반지도 없고 찰 게 없어서 못 차는 거.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 사료 저는 막 캐츠맘 이렇게 큰 포대로 막 얼마짜리 그런 거 못 사요. 버터 먹이는 거에서 똑같이 뭐 로얄 캐년도 있고 막 사료들을 쟁겨놓고 우리 사료가 이쪽에 저는 우리 양이들 사료 여기 밖에 길냥이들 주는 사료가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이거 버터 거 이게 나눠졌을 뿐이야. 우리 여름이 이게 이제 여기 사료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막 여러 가지.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면역력이 있어야지 그 병이 안 생기니까 호피스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런 영양제도 아이들 하나씩 다 먹이고 추루도 먹이고 이빨 치카 이런 것도 섞어 먹이고 건도 먹이고 그냥 다 똑같이 먹여요. 근데 이제 여기가 부족해서 여기다 좀 내려놨을 뿐이야.
그래, 그러니까 저런 거 나가는 거 하죠. 충분히. 저도 반지도 살 수 있고 그래요. 아끼면 생활비가 넉넉하다는 게 아니라 아끼면이 아니라 그 아이들 안 케어하면 할 수 있어요. 배만 나. 그래서 그냥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서 요즘에 무지 먹는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막 동물을 좋아해서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잠깐. 이제 그 와중에 짜증나는 게 있어요. 나라 소식이죠. 별 거지 같은 것들이 나란 일을 해서 무슨 돈을, 나라 돈을, 야, 나라 돈, 뭐 유물, 유물이라 그래야 돼? 국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천불이더만 천불. 그런 천불. 누구는 진짜 돈 10만 원이 없어서, 전 국민이잖아요. 국민 중에도 완전히 섬이 중상층도 아니고 귤 하나 사 먹으려고 그래도 고민해야 되고, 뭔 나라 돈 뭐 몇억 몇십억 몇천억 뭐 1조는 돈도 아니더라고 걔네들은. 음 저는 강원도에 살았지만 강릉 싫어했어요. 강릉에 남녀호랑교가 본거지가 있어서 제 친구네가 남녀호랑교였는데 맨날 가더라고 아이들이 주말마다. 거기 무슨 회관 같은 게 있나봐요 여화증인처럼. 그리고 강릉이 사투리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우리 그쪽에서는 강릉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강고 출신의 뭐 땡땡이들, 그 검사 막 의원들, 아휴, 생긴 게 그렇게 생겼잖아요. 진짜 미신도 많이 믿고 그쪽이 교회도 있어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 많죠. 전 크리스천입니다.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 얘기할 수 있어요. 전 신학도 공부했고 정통해서. 저는 지금 집에서 영상 예배 드려요. 왜? 좀 그지 같은 교회들도 막 그지 같은 교회들보다는 기역지읒 같은 목사들이 많죠. 특히 흰 와이셔츠 쫙 빼입고 배 두드리고 그런 목사들 있는 교회 가지 마세요. 어디 목회자가 배 나올 새가 어딨어. 응? 얼마나 잘 처먹었으면 배가 나오냐고 목사가. 제가 웬만하면 욕 같은 험한 말 안 하는데 저는 목사들 얘기하면 욕나. 목사는 사역자가 아닌 사람 많아요. 목사도 직업인 사람이 너무 많지. 특히 우리나라는. 제 동생들도 목사 하는데 그래서 교회 목회를 안 해요. 저희 신학 동기들은 좀 독특하지. 목회하는 사람 별로 없죠. 저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와서는 그 신학대학원 나와서 목사고시 보고 목사했으면 나도 저런 도라이 같은 목회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빼빠지게 번 돈
흰 와인 셔츠 입고 설교 한바탕 하고 헌금이라고 내라고 하나님한테 내라고 하고 그 헌금으로 자기 자식들은 유학 보내고 뭐 배우고 또 어디 갔다고 또 성도들이 또 용돈 주고 그것도 고맙다고 홀라당 받고 그 용돈 주는 성도들은 자기 자식들 학원도 잘 못 보내고 유학 보내고 싶도 유학 못 보내는 성도들 많지. 우리나라 목사들도 평일에는 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주말 설교 뭐 새벽 뭐 그거 삐끗하고 월급 내가 진짜 목회자들 상대로 한 유튜브를 하나 개설해서 진짜 다 까발려봐. 보고 싶을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제 조용히 살죠. 조용히 살으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양이 돌보라고 하나 봐요. 저는 최근 김어준 경공을 보면서 저는 주진우 기자 응원해요. 난 그분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 것 같아. 뭐 몇 년을 봐서 잘 모르는가 본데 하고 저한테 댓글 다른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을 몇 년을 봐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을 봐도 알 수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같이. 타고난 감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성이 다르면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봐도. 뭐 오래 본 게 뭐 자랑이라고. 뭐 오래 봤는데 그렇게 사람을 못 알아봐? 저는 요즘에 정치 쪽 보면서 아 내가 정치 색깔이 있구나. 아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있구나. 색깔이 있는 게 아니구나. 아 나랑 정치랑 맞나보네 생각도 했지만 그것도 또 저의 오지랖이라 그냥 내려놔야지. 근데 정치를 시작하려면 뭐부터 해야지? 내가 50살에 51살에 그랬는데 최근에 자꾸 저보고 여기 아파트 분양 뭐 운영위원회 뭐 동장 얼마 전에 또 통장 하라 그러시고 너무 젊지 않나요? 51살에 통장? 그건 정치랑 상관이 없나? 공무원 일이라? 근데 저는 제가 자기애가 강해서 이런 게 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거기다 좀 넉넉한 경제적인 형편이면 여기 아파트 1층에 지금 비어있는 호가 있는데 딱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고양이 밥을 줄 수 있는 그런 호라 와 그 돈만 있어도 솔직히 남들이 들면 얼마 안 되는 아파트 돈인데 그 돈만 있으면 저 집을 내가 혼자 들어가서 살면서 고양이 애들을 케어해주고 싶더라고. 근데 그럴 돈이 없네. 남들 돈 벌 때 저는 뭐 했나 몰라요. 썼어. 적게 버는 것도 아닌데 돈을 썼어요. 남들 돈 벌 때. 진짜 정말 벌기도 많이 벌고 다 어디 갔는지 몰라. 빚도 갚고 그러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입양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제가 집에서 돌봐야 되는 게 그렇다고 그 아이들을 죽다 살아난 애를 아이들 밥자리에다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 밥자리에 영역이 있어서 아이들이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 이제 이제 2달, 3달도 안 된 애들인데 그래서
정말 제가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병원에서 따뜻하게라도 죽으려면 그 차디찬 주차장 바닥에서 그러지 말고 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는데 살려내셨군요. 원장님한테. 근데 그게 제 속마음이었어요, 정말. 왜냐면 내가 막 고양이를 좋아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옛날 후드도 제가 개를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진짜 상추 누가 줬는데 씻다가 거기에 개미나 달팽이가 나오면 종이컵에다 담아놨다가 1층에 가서 그냥 그 풀에다 놔두는 그래요. 제가 그걸 훅 죽여서 쓰레기통에 그냥 그걸 못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제가 유일하게 죽이는 애들은 무서운 애들. 싫어하는 애. 모기. 지금은 파리도 안 죽여. 옛날 어렸을 때는 왜 파리를 그렇게 파리채로 많이 때려대고 죽였나 몰라. 전 바퀴벌레도 종이컵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밖에다 내. 이렇게 죽이는 걸 잘 못해. 이렇게 죽이면 뭔가 팍 터지잖아. 그걸 못 봐. 그렇답니다. 남들은 뭔 그런 걸 고민하냐. 닌 그렇게 할 일이 없냐라고 할 수 있어요. 밖에 택배들이 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날씨가 다음 주부터 추워진다 그래서 최고 온도가 10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밖에 아이들 이제 겨울집 다시 이제 재보수해주고, 이제 이쪽에 이제 작년 겨울에까지는 이제 어미가 보호했던 새끼 4마리 아이들이 이제 좀 커서 저쪽 밥자리랑 합사한 애들도 있고 없어진 아이도 있고 이쪽에 혼자 남아있는 아이도 있고 해서 이제 그 겨울집 우리 택배기사님들이 고생하세요. 벽돌도 지금 오고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죠. 너무 무거우니까. 근데 저는 저 무거운 걸 또 다 끌고 저쪽에 밥자리 있는데 가서 또 사다리 놓고 넘어갔다가 철창을 넘어가서 또 작업하고 그래야 돼요, 주말에. 떠들다가 먹다 보니 50분 다 됐네요. 저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생각 없이 계속 뭘 먹고, 얼마나 생각 없이 먹냐면 배가 앞배가 이만큼 나와서 배를 진짜 이렇게 임산부처럼 이렇게 안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배를 안고 약국 가서 활명수 가스활명수를 하나 먹고 집에 와서 또 소화제까지 먹고 그렇게 점심을 먹고 집에 와서 그랬는데 저녁에 또 먹고 자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주말에 아이들 겨울집을 해주면서 또 약간 육체적인 노동이 좀 지나면 다시 내 몸이 정신을 차리겠죠. 다음 주부터는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고는 제가 쳐놓고 뭐 제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도움이 안 되네 막 이렇게 핑계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제가 감당하다 보면 감당할 힘을 주시던가 감당을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시던가 하늘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냥 이제는 그냥 포기죠, 포기. 좋은 말로 하면 내려놓어. 멋있잖아요. 철학적으로 뭔가를 내려놨다. 멋있는데 그냥 제가 보기엔 포기해, 포기. 네가 사고 쳐놓고선 지금 누구 탓을 해. 그런 거죠. 사고라고. 아니 근데 그 죽어가는 아이를 이틀 전부터 그 자리에서 봤던 사람들이 있대요. 이제 뭐 경비 어르신도 저한테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때는 저한테 죽어간다고 한 게 아니라 뭐 아이를 저기서 작은 아이를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러이러해서
뭐 이렇게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알았던 뭐 그런 동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도 좀 갖다가 줘야 될까 막 이런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런 생각만 못하죠. 그래서 그 막 짜증을 냈어요. 그거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당신들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짜증을 내는 왜 나한테 짜증내는 걸 남한테 짜증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냥 근데 저는 만약에 새가 만약에 불이 이렇게 새들이 그 방음벽 그 플라스틱인데 유리에 부딪혀서 많이 죽잖아요. 저는 죽은 아이들을 한 두세 마리 더 되구나. 묻어준 적은 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살아있는 온기가 있었다면 난 그 새도 아마 동물병원이든 어디든 데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양이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새들은 동물병원 데려가나? 하여튼 새들은 다 죽었을 때 제가 봐서 묻어주는 거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죽어가는 애들을 그 놀이터 옆이에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그 생명에 대한 그런 게 자식들한테 교육을 안 시키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남의 자식을 욕하는 건 아니고 남의 엄마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 건가? 그렇게 태어났어야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자괴감이 드는 거죠. 또 남 탓하네. 아니 근데 그거를 그냥 지나간다는 게 나는 그게 그 이틀 전에만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그 아이를 케어했으면 그 아이는 그냥 거기서 밥 주면서 이쪽에 밥자리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살아내지 않았을까? 새끼였지만 우리 까미도 새끼였거든요. 더 어린 새끼였는데 제가 내려놨었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구조해가지고 그 아비하고 그 형제 더 작은 새끼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 철창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작년 11월 이맘때쯤 저는 추운데 내려놨어요. 그 아이를 더 작은 아이였어요. 우리 건강이보다 700g도 안 되는 1년 전엔 그랬던 저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놔줘야 되는 줄 알았죠. 그냥 구조해서 멀쩡했으니까. 그래도 너무 어린데 어떻게 쟤네들이 얼어 죽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왜? 건강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게 계기로 제가 매일매일 그 아이 가서 아가야 아가야 하면서 까미를 불러내고 까미가 나와서 또 밥을 먹이고 그랬죠. 거의 그냥 아기 밥, 그 습식 이런 거 그렇게 먹이면서 지금 이제 1년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중성화를 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그래도 볼 때마다 속상하고 짠하죠. 그때 그 어린 더 새끼인 아이는 저기다 내려놓고 왔는데 그 건강이도 한 이틀 전에만 누군가가 이렇게 먹을 걸 주고 물을 주고 했으면 그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 있었던 걸 본 사람들이 자기 개 산책이나 시킬 게 아니라 그럼 제가 그 아이가 다 죽어가는 걸 발견할 일도 없고 병원에 데려갈 일도 없고 저희 집에 데리고 올 일도 없고 그리고 저희 아파트는 새끼를 날 아이들이 없어요. 다 중성화를 시켜서 9마리 10마리 10마리구나. 거기에서 암놈이 셋 다 중성화시키고 다 나머지 남자애들도 다 했고 근데 제가 구한 건강이 나중에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까미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까미도 어미가 버린 새끼 2마리였는데 여기는 2마리를 버렸는데 1마리는 죽었나? 걔만 그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누가 갖다 버린 것 같긴 한데 아이가 밥자리를 못 찾고 거기 그 자리에만 있다가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며칠 전부터 그 아이를 본 사람들은 저는 집 앞에 놀이터에서 요즘에 산책을 안 시켰거든요. 보통. 그래서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못 지내고 있어요. 몸과 마음이. 그래서 뭐 수업에 필요한 영상도 지금 찍지를 못하고 찍을 힘도 없고
찍을 여력도 없었고 건강이가 10월 21일부터 계속 근심 속에서 살고 있고 지내고 있고 그때 계속 뭐 2주간 병원에 계속 상태를 확인하러 다녔고 그랬습니다. 좋아하는 커피 나가서 사 먹을 돈도 없고 집에서 내려 먹고 병원비 갚으려면 뭐. 참 지금 행정 정부가 좋아서 이 나라에 살고 싶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들의 성품을 보면 아 진짜 살기 싫어요 이 나라에. 차라리 말이 잘 안 통하는 데 가서 살고 싶어요. 저희 아이들은 곧 이제 둘 다 이 나라를 떠나서 공부를 하러 가거나 하여튼 뭐 일을 하러 가거나 갈 텐데 정말 요즘 같아서는 떠나고 싶어요. 이제 길어야 2년 후 이야기입니다. 2년 안에. 근데 2년 안에 내가 뭐 돈을 벌 수 있으면 돈을 벌어서 이 밖에 아이들 9명, 10명을 케어할 수 있고 그게 행복하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요즘은 좀 그러고 싶어요. 차라리 아 돈이 있어서 어디 제가 좋아 바닷가에 작은 시골 집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이 아이들을 밥 주면서 또 그 동네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밥 주면서 몇십 마리씩 이렇게 아니고 어차피 수술했으니까 우리 아이 그러면서 살고 싶다. 최소한의 생활비로 아이들 밥 주고 저 먹고 뭐 구멍가게라도 하나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그게 차라리 지금보다는 마음 편하고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시골집 하나 살 수 있는 돈을 모으자. 2년 정도. 근데 그 2년까지 9, 10마리 아이들이 잘 버텨준다면 뭐 한 3살 때부터 케어해도 그 남은 생에 춥고 덥지 않게 잘 동물들과 그렇게 사는 게 그냥 내가 살아야 될 길인가? 그래서 이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덜어내기 위해 책을 좀 더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존경할 만한 분들의 이런 책들, 뭐 이재명 자서전이랄지, 뭐 문영배 에세이랄지, 생활법률, 요즘에 동물법 때문에 우리 아이들 밥 주는데 혹시 손가락질하거나 뭔가 말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지난 몇 년 동안 그 그지같이 나라를 다스린 애들도 다 법 공부했잖아요. 법꾸라지가 돼서 아주 잘 빠져나가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법만 그거 하면 뭐 뭔 짓을 하고 살아도 법 좀 알고 돈만 있으면 뭔 짓을 하고도 살겠더라고요. 이 나라 형태가 보니까 몇 년 동안 와 너무 바보스럽게 살았구나 나 50년 동안. 너무 불쌍하고 짠한 분들도 많았구나. 힘겨웠겠구나.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게도 살았구나 내가. 50년에 한 20년은 편하게 살았고 한 30년은 그냥 이래저래 살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영상을 켤 거고 요즘에 좀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 잘 지내세요. 날씬한 모습으로 12월에 보겠습니다. 그 전에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